안녕하세요. MPK 인덱스 브리핑 이지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문학 과목과 이제 킬러 문제 그리고 교육 카르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이슈로 계속 뉴스거리가 되고 있고 또 우파 유튜브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문학 국어 과목에서 출제되는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교육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었고 또 이 유명 학원들 이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도 많이 드러나고 있죠.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우선 정청래 의원이 예전에 학원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당시 동업자가 지금의 비상교육의 양태회 대표입니다. 이 양태회 대표는 이제 전대협의 모태인 자민통의 간부였다고 하죠. 당시 정청래와 양태회가 동업했던 학원 이름이 길잡이 학원이래요. 마포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길잡이 학원이 당시에 너무 체벌이 심해서 애잡이 학원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이 갈라져서 이제 정청래는 정계로 뛰어들었고, 이제 그 양태회 이제 대표는 비상교육을 만들었죠. 이 비상교육이 또 교과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논술 잡지 때문에 이제 교보문고 초등학습지 이제 코너에 거의 자주 가는데 3분의 1은 메가스터디, 3분의 1은 비상교육, 3분의 1은 EBS 이런 거의 교재들로 거의 꽉 차 있더라고요.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집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집들이 결코 싸지가 않아요. 한 권당 최소 10,000원 이상 하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문제집을 얼마나 많이 사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 학원계의 재벌이죠.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 운동권 출신이고요. 이 메가스터디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스카이에듀를 창업한 이현 대표는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 정교조 해직 교사였다고 합니다. 이 이현 대표가 이제 원래 EBS에서 인기 강사로 떠서 노량진의 재수학원에서 윤리 과목의 1타 강사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 수강 신청하려고 밤을 새는 강사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강생들이 들었겠죠. 근데 이제 이 노량진에서 이 정치적인 발언을 마구마구 쏟아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동기 국어 논술학원. 이 조동기 대표는 전대협 2기에서 활동했던 골수 운동권 출신인데 이 조동기 국어 논술은 가장 영향력 있는 프랜차이즈 논술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 또 유명한 논술학원이 있는데요. 바로 유레카. 이 유레카는 산호맹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조선비즈에서 정말 저렇게 대놓고 이 유레카 학원을 광고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대치동 논술의 대표 장민성 선생, 이 장민성이라는 이제 대표가 유레카 대표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여기 워낙 유명한 이제 논술 학원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여기 애들 보냈다가 다룬 내용 보고 놀래서 학원 끊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고 거기가 바로 이 유레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봉주 같은 경우는 분원만 70여 개 갖고 있는 외대어학원 대표라고 합니다. 정말 내노라 하는 유명 학원들의 대표들이 다 운동권, 산호맹 출신들. 저도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게 좀 드러나게 된 거죠. 이 킬러 문제집을 건당 100만 원씩 학원에서 팔기도 하고 실제 이런 운동권 출신들이 경영하는 학원과 또 수능 출제위원들과의 커넥션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학교에서 고3을 가르쳤던 저의 좀 가까운 지인이 옛날부터 이 킬러 문제집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커넥션이 있을 거다. 알만한 선생님 다 안다. 또 부모들도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드러낸 거죠. 지난주 방송에서 어떤 분께서 그분의 경험을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저도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들이 고교 입학하자 입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선생님께서 논술반을 꾸렸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뭘 몰라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후 돌아보니 추천 도서들이 한결같이 좌파서적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거는 바로 저 논술반입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이 이주호 장관의 진짜 속내는 절대평가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문학 국어 킬러 문제 언급하면서 이 좌파들의 교육, 이권 카르텔을 드러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지 좀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석기의 민중의 소리, 기자들이 지필진으로 활약하고 대한민국 전국 학교에 나가고 있는 이 독서 평설에 맞서는 아이들 논술 교재를 만들어서 이 거대한 좌파 학원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특히 이 대학 입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운동권 출신이 장악한 학원가와 이 카르텔을 수면 위로 드러내자마자 제가 기다리던 기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 기사입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고1 내신은 상대평가 유지. 네, 사실 이런 기사는 조만간 아이들이 이제 수험생이 될 학부모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을 기사인데, 사실 앞으로 이 논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이주호 장관이 이제 장관이 되자마자 아마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이 고교 학점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발표를 못 하고 있었어요.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이제 골라 듣는 시스템인데, 이게 아마 온라인으로도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을 아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대로라면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신 상대평가가 이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상대평가로 내신 점수를 이제 매기고 있죠. 이 상위 4%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받으려면 상위 4%에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고교 학점제를 하게 되면 이게 원래 취지대로라면 더 이상 상대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신 잘 받으려고 일부러 강남 대치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또 보내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 안에 들려면 4%에 들어와 1등급 받는 건데, 굳이 대치동에서 1등급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다른 지역에서 1등급 받으려고 이제 굳이 대치동에 안 사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신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뀌면 이제 학교에서 내신 점수를 잘 받게 하려고 시험을 쉽게 내겠죠. 네, 그러니까 등급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변별력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 킬러 문제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100% 절대평가로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좌파들이 등급제 내신을 만들었고 또 상대평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놔서 이걸 바꾸면 또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도 감히 이제 시도를 못하고 있었고, 사실 이번에도 결국은 못했어요.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이 기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 이 성취평가제가 이제 절대평가인데 이거는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근데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이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대평가 내신을 유지하면서 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 다시 말해서 수강 신청이 많은 과목에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 안에 들려면 수강한 학생 수가 많으면 좀 덜 어렵겠죠. 100명이면 4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고 200명이면 8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고교 학점제를 하려는 이유가 바로 절대평가로 바꾸기 위한 것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고교학점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실제로 잘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교육 카르텔을 수면 위로 드러내자마자 그동안 미뤄왔던 고교학점제 발표를 하는 것은 아마도 이주호 장관이 재임 기간 안에 이 대학 입시 시스템을 절대평가로 만들기 위해서 포석을 까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못 바꾸지만, 바꾸면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바꾸지만 아마 앞으로 계속 트라이 할 것 같아요. 일단 내신이 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학교들은 학교 시험을 쉽게 내겠죠. 네, 그래야 아이들이 성적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교과 과정 내에서 수능 문제 출제하라고 지시한 건, 다시 말해서 비문학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킬러 문제 못 내게 한다는 거고, 그러면 학원들이 또 위상을 잃게 되겠죠. 결국은 내신은 못 믿고 수능은 변별력에 큰 차이가 없으면 대학교 자체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중이 높아질 텐데, 지금 대학교 자체 시험, 그러니까 지금은 본고사, 학력고사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자체 시험은 논술밖에 없습니다. 이 고교학점제가 내신에서 절대평가를 이끌어낸다면, 또 수능에서 비문학 킬러 문제를 못 내면 결국에는 논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를 눈치채고 있는 기자들이 이미 마포에 논술학원 많이 차렸습니다. 아마 다 독서평설 같은 걸로 공부시키겠죠. 지금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능을 SAT나 바칼로레아처럼 약간 자격시험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프랑스 바칼로레아처럼 절대평가로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이주호 장관의 의도가 정말 멀리 내다봤을 때 그 방향성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책 프랑스 교육처럼에서 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라는 이 시스템의 차이가 학생들이 공부에 임하는 자세를 얼마나 다르게 하는지를 제 경험에 비추어 자세히 다루었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경쟁만 하고 살다가 프랑스에서 정말 100% 절대평가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이 모든 게 너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줄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제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프랑스 교육처럼 제가 저자 기증본 특별 판매한다고 광고를 또 보내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10,000원에 구매 건 상관없이 10,000원에 드리고 있는데, 원래 10,000원 구매하시면 일반 우편물로 배송이 되는데, 이게 배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2권 이상 구매하시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제가 저자 기증본이라 그랬는데 저자 사인이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보통 저자 사인은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저자 사인은 된 책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보내드리는데, 다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면 저희 그냥 책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자 사인된 네,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서 이런 사인에 익숙하지는 않는데, 저자 사인된 그런 책을 원하시면 주문해 주실 때 문자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꼭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절대평가로 갔을 때 대학에서 앞으로 논술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중이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논술학원 시장이 정말로 심각하게 좌편향되어 있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운동권 출신들이 대치동까지 장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8년 수능부터 논술형, 서술형 수능형 시험을 도입하려고 교육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결정은 안 났어요. 이것도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처럼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수능의 답을 써야 하는 때가
볼 수도 있다는 것. 결국에 논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를 공교육에서는 가르칠 리는 없고 결국 논술 사교육이 블루오션이 되는데 이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한 논술 시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제가 이제 9월에 독서평설에 맞설 논술 교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들 논술 교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방공, 그리고 창조질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만들게 될 제 이 논술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 프랜차이즈 논술 학원을 런칭하려고 합니다. 이 논술 교재를 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실제로 독서 평설에 맞서려면 저도 사교육 시장에서 운동권 출신 학원들과 비록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겠지만 싸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런 것들 준비하느라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9월에 저희 논술 교재 나오면 그때 이제 후원의 밤을 개최하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논술 학원 전략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를 또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조금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윤서인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인 윤튜브에서 이런 방송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는 강남 엄마들. 저희 신랑이 우리 동네 이야기라고 하면서 링크를 보내줘서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강남의 대표적인 초등학교 중에 하나인 도성초등학교에서 호국보훈의 날인 6월에 4학년 반의 어떤 담임 선생님이 한반도기 배지를 나눠줘서 엄마들이 정말 난리가 난 내용입니다. 우선 윤서인 작가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알죠, 그분을. 근데 제가 윤서인 작가님하고 같은 동네에 살아요. 굉장히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윤서인 작가님 자녀분이 이 도성초에 다니나 봐요. 지금 제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만 제가 일부러 다른 곳을 보내지 않는 이상 제 아이도 이 도성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도성초등학교에서 작년인가 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다고 통보를 해서 정말 거의 한 달 넘게 동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무슨 혁신 IT 교육을 위한 교실을 이렇게 블록 쌓아 올리듯이 짓는 교실인데 이게 물론 건축 공법 중에도 모듈러 공법이라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듣도 보도 못한 모듈러 교실을 도성초에서 설치한다고 교장 선생님이 통보를 하는 바람에 작년에 도성초 엄마들의 어마어마한 시위가 거의 한 달 넘게 이어졌었어요. 저도 그때 반대 서명 여러 번 했고 학교 앞에 그 장례식장에서 보던 그런 근조화환이 학교 앞에 길게 늘어섰고 엄마들이 피켓 들고 한 달 넘게 시위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엄마들이 반대가 엄청 났는데 정말 한 달이 지나서야 이 교장이 철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이제 동네 엄마들한테 들으니 이 모듈러 교실도 이 좌파 이권 카르텔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해직된 이제 정교조 교사를 채우는 통로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당시 도성초등학교의 모듈러 교실을 반대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단톡방을 만들었던 거죠. 이 단톡방에 한 350명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보통은 반별로 엄마들이 단톡방을 만들긴 해요. 근데 학교 전체 단톡방은 사실 없는데 당시 이제 모듈러 교실을 반대하느라 예외적으로 생성된 단톡방이죠. 저 단톡방에 저랑 친한 동네 엄마들도 여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내용은 좀 알고 있었는데 대충 윤소연 작가님이 자세하게 방송에서 다루셨고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가서 이제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단톡방에 들어있는 엄마를 만나서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캡처를 해서 오려고 했는데 그 엄마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서 또 다 캡처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윤소연 작가님 이제 방송에서 좀 캡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소연 작가님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네, 이제 한번 저 단톡방 메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 엄마들 350명의 도성초 엄마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네, 아이 책가방 정리해주다 보니 학교에서 받았다고 한반도기 배지가 들어있던데
다른 반도 받았을까요? 태극기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엄마들 반응이 헐 우리 아이는 안 받았는데 몇 학년인가요? 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네, 다들 반응이 다 헐 이래요.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책임자가 누군지 알아봐야겠어요. 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거 아닌가요? 이제 엄마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지금 4학년이라고 이제 어떤 엄마가 얘기를 했겠죠. 4학년이었대요. 그랬더니 4학년 부모님들 확인 한번 해주시면 해달라고 이제 어떤 엄마가 제안을 하고, 그랬더니 아이가 집에 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반독이라니 점점점. 네, 또 한반독이요? 이거 방송국 제목감이네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다 헉 이러면서 막 하나씩 다 들어오면서 보시면 저 푸사가 다 다른 엄마들이에요. 정말 많은 엄마들이 이 내용에 놀래서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보시면 네, 정말 경악스럽네요. 네, 교장선생님도 아실까요? 그래서 신문 사진 올려달라고 하고 또 이거는 교육청 민원감입니다. 막 이러고 지금 엄마들이 또 막 난리가 났죠. 네, 그러면서 호국 보훈의 달인데 한반도기요? 네, 그분들이 왜 목숨을 바쳐 싸워야 했는지 교사가 모르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미쳤네요. 그 옆에 경악스럽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도 아니고 한반독이라니 이거는 다분히 자신의 정치적 사고를 주입하기 위한 의도적 목적으로 보입니다. 엄마들이 지금 막 하나둘 들어와가지고 막 지금 네 거의 막 난리가 난 상황이죠. 네, 그 다음 보시면 그랬는데 어떤 이제 좌파 성향의 한 엄마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남북이 하나된 통일된 나라를 바라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이러면서 뭐 어떤 의도로 한반도기를 나눠줬고 평소에 어떤 교육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신고부터 하시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이것 또한 정치적 편향입니다. 이렇게 이 좌파 엄마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반항을 한 거죠. 네, 그랬더니 거기 추종자들이 이제 네, 우리 지도에도 한반도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바로 이제 엄마들이 이 좌파 엄마들을 대화파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어떤 엄마가 이제 이렇게 자꾸 엄마들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우리의 이제 강남 보수 엄마들이 이제 이 엄마들을 네, 혼내주러 옵니다. 네, 저는 국가 정체성에 혼돈을 주는 이런 교육을 아이가 받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이러면서 그 전에 어떤 엄마가 학교를 믿자라고 얘기했나 봐. 그랬더니 학교를 믿었으면 처음부터 이 방이 안 생겼죠. 이 방이 학교 모듈러 반대하면 생긴 방 아닌가요? 라고 이제 완전히 또 팩트 폭격을 하고 네, 그 다음 엄마가 너무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팩트 폭격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어떤 엄마가 이제 한반도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렇게 막 찾아가지고 올려요. 이런 거는 우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이미지일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딱 올리면서 이거 인공기 대응으로 활용하는 거다. 네, 그러면서 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호국 보훈의 뜻을 기른다면서 이 정치적 견해가 나눠지는 행위 자체가 교사의 정치 중립적 위반 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 다음 보시면 또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한반도에 들고 있는 사진을 네, 저런 이미지는 우리 보수우파들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단톡방에 많이 올라간 사진들이겠죠. 네, 네, 그러면서 네, 위장 평화의 상징,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인공기 대용 사상 교육입니다. 네, 하필 그것도 호국 보훈의 달에 나눠줬다는 게 저는 너무 괘씸한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단톡방 엄마들 중에서 우리 VOM 방송 보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엄마가 한반도에 관련 옹호하시는 분들은 안보의식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 엄마가 너무 웃겨요. 때리는 남편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애들 보기 창피한 줄 아세요. 네, 이 부분에서 윤서인 작가님이 역시 여자는 여자가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강남 엄마들이 이 좌파 엄마들을 아주 혼내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네, 그 다음 좀 보시면 이제 4학년 몇 반인지 엄마들이 색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네, 이게 공산당들이 쓰는 깃발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네, 정확하게 네, 우리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엄마들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4학년 이제 며칠 지난 후인 것 같아요. 4학년 그 올렸던 배지를 올렸던 엄마가 네, 호국보훈의 달 기념으로 나누어준 배지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학교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알림장에 썼다고 이제 올린 거죠. 근데 알림장은 이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통지문이나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각 반별로 이렇게 알림장을 올리는 게 있는데 네, 그랬더니 이 엄마들이 알림장이 아니라 가정통신문으로 해야죠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이 지금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 보면서 약간 좀 이게 심각하구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해요.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립니다. 네,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을 합니다. 또 그 다음 거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눠진 건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 네, 그러면서 회수는 왜 안 하냐? 회수는 왜 하냐? 그러면서 이거 나눠준 선생님 잘리는 거냐?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엄마가 또 국방국 군사 편찬 연구소에 따르면 6.25 전쟁 기간에 국군 사망자가 13만 7천 명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 방에서 이제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 그랬더니 그분이 그 선생님 아니냐? 막 이렇게 막 항의도 하고요. 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네, 결국에는 이제 몇 학년 몇 반이냐고, 결국엔 이제 몇 학년 몇 반인지 나왔어요. 나왔고, 네, 어떤 엄마가 이 반공 정신을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폄하하는 건 안 된다.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는 게 언제부터 정치적이었어요? 이렇게 또 막 따지죠. 네. 정말 멋집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나오다가 반공 교육해도 모자를 파네. 막 이렇게 나오는데 또 어떤 엄마가, 네, 좌파 엄마가 이제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분단국가 실감나네요. 6.15 공동선언을 학창시절에 교실에서 기쁘게 바라본 세대인 저는 이런 반응 의아합니다. 이 반공 반응 의아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 엄마가 딱 이 말을 올리자마자 이제 그 다음 엄마들이 또 이 엄마를 네, 혼내주러 옵니다. 네, 정치 선양은 존중되어야 하나 국가 안보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라를 적화 통일로 북한에 팔아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 웃겨요. 네, 북의 성간의 해킹만 해도 수천 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어머니 분명히 저희 부에 보실 것 같아요. 네, 내 자식이 알게 모르게 사상교육당해서 김일성, 김정은 찬양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엄마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네, 태극기와 정반대되는 적화통일 북한기를 나눠준 건 다름없다. 네, 그런데 이 한반도기가 인공기 대용이냐고 물어본 엄마가 있었어요. 왜냐면 남북 단일팀에 이제 공식 적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엄마가 있었더니 또 어떤 엄마가 네, 아니라는 걸 또 댓글을 또 달아주죠. 네, 보시면 저렇게 이재명이 태극기도 친일 잔재 철거 대상이라는 저 기사도 막 올려주고, 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네, 또 이 박주선이라는 뭐 의원이 한반도기는 이거 정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국힘당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힘당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지금 국힘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는 거다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 엄마가 진정한 뿌락지네요. 이렇게 완전 네, 좌파 엄마들을 꼼짝도 못하게 혼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윤선희 작가님 그 홈페이지, 유튜브 방송에서 가져온 건데 많긴 하지만 사실 더 많이 있어요. 방송 가시면 이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네, 가서 보시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뭐 소련문 30년 넘었는데 이거 반공교육이란 말이 너무 어색하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또 이 엄마의 그 반공교육이 어색하다는 말에 또 강남 엄마들이 와서 또 혼내주고 있죠. 네. 네, 공산당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이러면서요. 네, 이제 그 다음 댓글 보시면 이렇게 도대체 이 한반도계 배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엄마들이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 한반도 배지 신청 서울 교사노조 이 블로그에 가서 엄마가 또 찾아낸 거죠. 이게 출처가 여기다. 네. 네, 엄마들이 좀 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네, 이게 정교조보다 더 무서운 교사노조라는 곳이 있나 봐요. 여기가 이제 종교적 문제가 되니까 교사노조라는 걸 또 만들었는데 여기 가보니까 정말 동성애도 지지하고 그런 것 같다. 네, 엄마들이 다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 블로그에 가서 엄마가 이제 위장 잔입을 한 거죠. 블로그에 가셔갖고 이 한반도기 배지를 지금 나눠주고 있는 행태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전국적인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이번 일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몇 년 전에 아이 교과서를 보고 경악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아이들의 생활이 너무나 미화되어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엄마들이 이 배지를 나눠준 것, 어떻게 나눠졌는지, 예, 위장으로 블로그에 장입해서 저런 것도 다 가져오고, 네, 이걸 다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이제 학교장한테 보냈나 봐요. 그 다음 이제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해당 교사를 징계하자, 연루된 윗설도 함께 징계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보해달라. 네, 대체 왜 한반도 배지 따위가 교실에서 배포됩니까? 배지 따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엄마들이 찾아낸 거죠. 이 6.15 남북 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 기념해서 평화통일 배지 신청하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교사 노조에서 신청을 하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나눠주고, 선생님들이 이거를 학생들한테 선물로 주게끔 만든 거죠. 이걸 엄마들이 다 이제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드디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한반도계 배지 배부 및 회수 관련 사과문, 저렇게 사과문을 올렸는데 엄마들이 이 사과문에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시면, 네, 뭔가 눈치 보면 잔머리 굴리고 계신 듯한데, 네, 이거 정말 심각한 사항인데 이렇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교육청에 민원 들어가야 되고, 네, 엄중히 경고했다고 하시지만 심각성을 인지한 거냐 한 거냐, 이거는 경고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엄마들이 여기서 안 멈춰요. 그리고 또 지나가면, 다음 운영회 회의가 2주 뒤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학교 공지에서도 사실 파악에 따른 조치 이야기 하셨습니다. 2주 뒤 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게 1부고 2부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학교장이 사과를 했고, 그래서 2주 뒤에 운영회의에서 또 이야기를 할 거고, 이게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윤서인 작가님 방송에서 이 카톡 내용을 보면서 사실 저희 동네 엄마들의 목소리가 막 음성 지원되면서 저는 너무 리얼하게 다가왔었어요. 실제로 저 카톡방에 있는 저희 동네 친한 엄마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말로 분위기가 엄청 무서웠다고, 저쪽 성향의 엄마들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만간 같이 점심 먹으면서 저한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이 방에 있었으면 아마 저쪽 엄마들 넉다운 시켰겠다, 이렇게 농담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원래 동네 엄마들하고는 서로 정치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 얘기 안 하는데, 저랑 친한 엄마들 중에 한 엄마가 그 남편분이 제가 이제 우파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걸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알게 됐는데, 네, 어쨌든 이 윤소연 작가님도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 반응이 6월 달에 이 호국 보훈의 달에 한반도기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이런 반응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이 보수 우파 성향의 엄마들은 상대할 적이 너무 커서 그냥 조용히 이제 지내거든요. 이 한반도기 배지를 호국 보훈의 날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줬을 때 이 정도로 강력하게 엄마들이 반발을 하고 응징을 해야 학교에서도 앞으로 조심하겠죠. 그런데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은 반대로 박수치면서 좋아할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면 보수우파 엄마들 매정당합니다. 네,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과천에서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한 엄마께서 이렇게 제보를 하셨는데, 보시면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4.19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승만 정권은 독재, 이런 얘기를 하고, 뭐 5.18 군사 계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놀라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는데, 만약 이런 시험 문제를 강남 도성초에서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들이 가만 안 있었겠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보통은 강남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 비강남권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한반도기 배지를 나눠줬을 때 엄마들이 반응을 안 해요.
네, 아이들이 그대로 이 사상을 흡수하는 거죠. 그나마 좀 젊은 엄마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 좌파들의 내로남불이나 뭐 위선을 겪어서인지 이 대깨 무는 걸 조금씩 부끄러워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잘 안 드러낸다는데, 방금 보셨던 이 강남 엄마들 같은 분위기가 정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려면 앞으로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저는 이번 강남 엄마들의 이 전투력을 보면서 정말 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희 동네 엄마들 이야기라 제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좌파 교육 카르텔을 드러낸 사건은 이 강남뿐만 아니라 이 비강남권 엄마들을 엄청 아마 깨우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 엄마들은 자식 교육 앞에 장사 없잖아요. 이 수능 킬러 문제들은 저들이 미리 알고 있었어? 그걸 100만 원에 받고 팔았어? 이번에 일타 강사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다가 지금 엄마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욕먹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윤서인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윤튜브에서 더 자세하고 정말 재미있게 이 사건을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가서 이제 보시면 정말 속이 다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프랑스 상원의원 전원에게 종전 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철회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저희 MPK와 납북자 가족 협의회 이름으로 보냈었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원의원 단 한 명도 답장이 안 왔습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답장을 주길 바랬지만, 네, 저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메일을 그 내용을 다시 읽어봐도 이 프랑스 상원이 저희에게 답장을 주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일단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가 안 되었더라면 좀 달라졌을 텐데, 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일개 단체에서 보낸 메일에 이렇게 답장을 보내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프랑스 상원이 아니라 하원 의원들한테도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 하원 의원 안에 이 한불 친선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 친선 그룹에 속해 있는 의원들한테 제가 이제 먼저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원 의원은 348명인데 하원은 577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각자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또 이메일을 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냥 계속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몇 인권단체와 이제 기자들한테도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아직 답장은 안 왔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인권단체나 이제 기자들한테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뭐 메일 작성하는 게 어려웠지 사실 보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혹시라도 이와 관련해서 피드백이 오면 제가 방송에서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방송이 평소보다 좀 길었는데요. 오늘 MPK 인덱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강은중 박사님과 5.18 세 번째 공부를 하는 시간에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장마가 시작되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또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